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뉴욕 시장은 나스닥 기술주들이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 다우만 조금 0.44% 정도 뒤로 밀리고 S&P 500은 0.23%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다시 1.5 이하로 또 떨어져서 금리도 조금 떨어졌고요. 또 유가도 WTI 기준으로 해서 72달러 80센트 배럴당.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제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스닥 이런 건 여러분 아시지만 그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코스피는 상승 출발을 했어요. 출발할 때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락 전환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그 성장 주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나 LG화학 이런 것들 SDI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지만 이게 전체 지수를 상승으로 바꿔서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는 또 다르게 오늘은 또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이 시가총액 1, 2위죠. 여전히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았어요. 외국인은 5,5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기관도 6,8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1조 2,300억 이상 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개인 혼자 매수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해서 한때는 1026까지 26.83까지 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다가 조금 이제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회복되면서 시장을 끝냈는데 그래서 이제 1022.52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0.4%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개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역시 그 한 400억 넘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들도 347억 정도 순매수했고, 역시 이제 기관들은 코스닥에서도 476억 정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이제 제가 나중에 좀 시장을 말씀드린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은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여러분 아시지만 연방 그 판사가 FTC가 제기한 그 페이스북의 독점 금지 조항 이거 소송을 그냥 기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까지 이 성장주들한테 힘을 실어주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으로 보면 게임주 중에서 피러비스 같은 그러니까 그 검은 사막 모바일 이게 이제 중국의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사드 그것 때문에 중국이 이런 우리나라 게임들에 대해서 중국의 그 판호를 발급해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팔릴 수 있게 그거를 발급해줘야지 되는데, 이제 이게 하나가 발급이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이게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오늘 이제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를 잘 살펴보시면 이제 요즘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키즈 유아용품 같은 것들이 오늘 또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유아 산업이 해마다 성장을 거듭한대요. 그래서 2024년에는 1,000조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분유, 기저귀 이러는 이제 안전 민감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 거를 선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오늘 또 그쪽 이슈로 또 움직였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지금 제일 크게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코로나19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은
오늘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 2주일 동안 73명, 거의 상당히 큰 숫자예요. 그게 그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대로 막 백신만 맞으면 막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 뭐 이런 거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수출이 증대되고, 그러니까 생산 시절에 대한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여름에 이제 그 혹서기로 들어가면서 이게 전력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체크를 하죠. 전력 수요를. 이제 그런 시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이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그동안 좀 문 닫아놨던 이 석탄으로 하는 발전 재가동하겠다는 얘기가 오늘 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또 한 게 우리가 이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있잖아요. 이게 전기차가 확대되면 사실 이 전기차 충전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사는 이 아파트에도 상당히 비교적 딴 데보다 많은 데인데도 그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를 충전하는 충전소도 문제지만 그 이제 전기가 그만큼 많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 쪽들이 다시 또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쩌면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자력 관련주도 이제 포트에 조금 담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건 조만간에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분인데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인다. 미국 한국 같지 않고 근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하는 시장은 다 똑같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외국 가서 한 4년쯤 있다가 왔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 외국은 굉장히 페어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굉장히 페어하고 공정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거기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굳이 뭐 직접 할까요? 근데 뭐 아니면 뭐 ETF를 할까요? 뭐 이런데 그건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개별 종목은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ETF는 또 뭐 한국에서 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중에서는 이거는 뭐 그거를 뭘 택하느냐가 그 투자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슈성 재료가 이렇게 매일 터지잖아요. 골프서부터 시작해서, 골프 옷서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도는 거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성장주, 뭐, 경기민감주, 이러면서 이게 막 엎치락뒤치락, 매번 그래요. 이제는 이제 하루 걸러 한 번씩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하고 또 상승했다가 또 하락하고 이거를 계속 지금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유동성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의 유동성은 있는데 시장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주도주가 없는 거예요. 주도주가 없어요. 시장이라는 게 이게 상승으로 상승 기조를 잡아서 가려면 소위 말하는 그 상승의 대장주가 있어야 돼요. 그 누군가 앞장서서 이걸 끌고 가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막 하루 간격으로 막 바뀌는 데다가 또 막 이슈 몰이로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어떤 이슈는 하루도 못 견디고 뭐 그런 이제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주도주가 없다. 근데 주도주가 왜 없느냐? 주도주를 만들 만큼 주도주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그 고공에 올라와 있어요. 고공에 올라와 있으려면 이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두 번째는 결정적인 매력적인 것도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매력이 있으면은 그걸 모멘텀으로 시장에 이제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고 기존에 있던 자금들도 아 저쪽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 설정을 해서 가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빙빙 돌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IPO가 요새 그러니까 이제 IPO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크래프톤 뭐 알지만 뭐 그 가격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해서 다시 이제 돌려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지금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이렇게 좋을 때 작년에 깜짝 놀랐잖아요. 좋을 때 이제 그 IPO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IPO 많이 한다는 게 IPO가 뭡니까? 이게 새로운 주식을 시장에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이 거의 막 피크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아니 그냥 아예 그 IPO만 하는 자금이 또 따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 투자 안 하시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동성은 갖고 있는데 시장이 스스로 늪에 빠졌다. 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뭔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실적 이게 너무 약해요. 그 모멘텀으로는 설득력이 너무 약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된 거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거 갖고 지금 시장의 판세를 뒤엎기에는, 너무 좀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시장이 이제 늪에 빠져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럼 시장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 난 뭐 하냐? 근데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래서 재미없어서 떠나고 싶다 막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떤 종목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 이미 갖고 있는 게 좋은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냥 갖고 가시되 왜냐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면 순서가 오면 올라가요. 그건 이미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셨잖아요. 물론 작년 같은 시장은 아니지만 계속 이게 순환하면서 이제 또 끌고 가요. 그랬을 때 뭐 부분적으로 익절하면 되죠. 그러니까 작년처럼 뭐 오래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시장은 올해는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쪽 섹터는 좀 담아보고 싶었는데 그 많이 올라서 못했다. 그런 쪽을 한번 찾고 들여다보시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뭘 기준으로 보느냐? 가격 조정. 이게 진짜 가격 조정이 됐느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시고 두 번째는 기간 조정.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내려오면서 기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이 된 내가 이거를 눈여겨봤던 섹터에 있는 주식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 그러면 이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주식이 있다. 그런 주식이 있는데 보니까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기간 조정도 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밀리면 분할해서 이렇게 사 놓으시면 그게 또 이제 순서가 되면 그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부분 익절하고 왜냐하면 올해는 부분 익절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내기가 되게 힘든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주린이들이 돈 벌기 되게 힘든 시장이에요. 이거는 뭐 그래서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실 때 생각을 그렇게 바꿔서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실적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요즘 가만히 보니까 실적을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여기저기. 그래서 믿는 구석이 실적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실적이 이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적이 이 시장을 이런 침체에서, 그러니까 늪에서, 그러니까 정지 상태, 침체라고 그러면 좀 뭐하지만 정지 상태, 그러니까 뭐, 뻘 같은데 이렇게 장화식구되고 확 그냥 발목이 잡혀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해소시켜주고 끌고 나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이제 이게 실적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뭐 반짝 그러니까 제한적 상승을 하거나 뭐 지속적인 하락을 멈추게 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많이 기대를 걸었던 그 실적이 너무 빨리 끌어다 써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좀 의문이에요. 다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럼 이제 시장이 그럼 이렇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서로 뭐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거예요. 그동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 긴축이라는 거 있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는 거 있죠. 그거를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안 한다 그래야지 않았냐? 안 한다. 그 인플레이션 이거는 뭐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이지만 좀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파월 의장이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근데 원래 이 사람 비둘기파예요. 그래서 이걸 잘 할 거다 그랬는데 정작 이제 트럼프 그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금리를 올렸어요. 그때 파월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파월 의장을 갈아치려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은 트럼프가 그런 게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내년 1월까지인가가 임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연준 의장 정도 되면 이게 뭐 경제인이긴 하지만 거의 정치인에 가까운 에, 경제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월 의장이 한 번 더 연임할 거다. 대세에 뭐 큰 과가 없으면 이런 얘기가 다 일반적이에요. 뭐 미국에서 조사한 거 봐도 뭐 70 몇 프로가 다 연임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연임이 뭐 누구로부터 바이든 정부가 이제 연임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돼서 정권을 인수해갖고 딱 안고 보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뭐 워낙 많이 돈을 풀어놔갖고 트럼프가 뭐 받자마자 자기네들이 생각한 새로운 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뭘 한다는 게 뭐냐면 전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계속 새로운 정부는 돈을 풀어야 되는데 엿다 대고 연준 의장이 이게 뭐 유동성 축소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SOC 이거는 초당파 의원들이랑 딜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조 달러에 가까운 거는 독립기념일 전에 통과할 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남은 게 있죠. 가족수당 관련된 거 그거 1조 2천억 달러인가 그럴 겁니다. 이것도 이제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 거는 민주당의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회로 끌고 들어가서 이제 조금 옥신각신 뭐 좀 해야죠. 그래야 또 이제 그 다음에 걸리는 중간평가에서 여러분 이제 미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중간평가에서 민주당도 좋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냥 밀어치기로 해서 두 개 다 통과시켜서 막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지금이 약간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그것까지 끝나면 1조 2천까지 끝나면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출발할 수 있는데 돈 푸는 거에 대해서는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게 유동성 너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니까 조금 우리 좀 기축해 볼까? 뭐 이런 얘기 그때 가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합리적 상상이죠. 예. 근데 뭐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바이든 정부랑 맞서갖고 바이든 정부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좀 풀어야 되는데 걷다 대고 뭐 긴축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긴축이
점점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시장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하고 또 그때 그게 막상 터질 때의 시장의 그 발작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옐런 장관은 시시때때로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이제 기축 얘기를 툭툭 던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시장은 뭘 느끼냐면 그냥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계속해서 우리 그냥 주식시장에서 하는 말로 가즈아 이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상상을 하는 거고 그 상상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딱 가라앉고 있으니까 시장이 이렇게 뻥 뚫리게 이렇게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긴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떤 절차만 딱 끝나면 이게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차라리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사주는 자산 매입을 일부 축소한다든가 뭐 순서 이렇게 해서 종국에 가서는 뭐 금리를 만지고 이런 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시장에는 뭔가가 딱 정해지는 게 오히려 낫죠. 그럼 정해지면 한 번 충격받고 시장이라는 데는 늘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소화할까를 시장 스스로가 만들어낼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걱정을 한쪽이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쭉 나가지를 못하고 자꾸 멈칫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선택해서 막 이렇게 쫙 뽑아나가고 그렇게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작년처럼 뭐 기술 성장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건 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경기 민감주, 뭐 기술 성장주 이래서 어느 한쪽을 택해갖고 간다는 건 현재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시장이.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시장에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 길어지면 안 좋다. 그래서 좀 길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야 뭐 시장이 이런 때도 있고 또 그걸 이렇게 또 빠져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 시장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이 시간이 길어지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자꾸 가라앉아요. 시장은 매달리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도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시장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냐? 첫째, 큰 수익 없다. 이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엔 큰 수익 없다.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 수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작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3년 꼬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가서 한 번 넘어 두 번 이렇게 해서 10번 넘어지면 60년, 30년 더 살아요? 그런 식의 매매. 그러니까 조금씩 수익을 챙겨가는 매매를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큰 수익이 나는 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적은 수익도 챙겨나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무조건 장기 투자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그게 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초보자, 특히 이제 주린이라고 막 표현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힘든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이 돈 벌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섹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쪽 섹터에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왜냐? 이게 한쪽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야. 가다가 지 스스로 못 가요. 중력에 의해서 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돌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뭐 시장이 어떨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전망 자체가 의미가 되게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뭐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시장은 좋은 주식인데 많이 빠졌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빠졌네 사면 좀 오르고, 왜냐하면 큰 수익 낼 수가 없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또 멈춰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간헐적으로 시장이 움직여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뭐 위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결국 이런 시기도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시장이 늘 좋은 게 아니니까. 다만 한 가지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왜 늪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늪은 이래요. 안 빠지려고 몸을 움직이면 자꾸 빠집니다. 예. 그 얘기 뭐냐면, 뭐 좀 이렇게 여기서 수익을 내보려고 뭐 같으면 글로 쫓아가고 뭐 같으면 글로 쫓아가고 이러면 점점 밑으로 가라앉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늪에서는 움직일수록 손해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도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